시암 리는 1997년 홍콩에서 태어났습니다. 비록 출생은 홍콩이었지만 시암은 남아프리카의 요하네스버그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그녀는 고작 5살에 아버지를 잃게 되면서 어머니와 함께 버빈이라는 도시로 이사가게 됐습니다. 힘든 환경에서 자랐지만 엇나가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언제나 친절했고 언젠가 세계여행을 하는 꿈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학을 다니면서 꽤 여러 직업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식당 종업원부터 약품 판매를 위한 영업까지 힘든 내색을 비치지도 않고 언제나 웃음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20세가 되는 2017년은 그녀에게 좋지 못한 해가 됐습니다. 시암은 2017년부터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마사지사로 일하게 됐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성인 전용 웹사이트에 올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는 딸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을 알자마자 즉시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욱 막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남성들을 위한 에스코트 서비스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웹사이트에서 모든 종류의 환상을 현실로 만들어주겠다고 광고했습니다. 그녀가 이런 일까지 손에 댄 이유는 합비를 충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시암의 고객들 중에서 28세의 사업가인 펠라인이라는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집 앞까지 가서 본인의 검은 벤츠 차량에 태웠습니다. 모든 서비스가 끝나고 오후 10시쯤에 그는 시암을 집에 데려다 줬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온 그녀는 꽤 화가 나고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았습니다. 시암의 어머니에 따르면 그녀는 다시는 그 남자를 보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2018년 1월 4일 시암이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사라진 사건은 그 지역에 금방 퍼졌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찾는 데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시암은 안마시술소 밖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됐습니다. 그리고 신발도 신지 않았고 선글라스를 착용 중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4시쯤 한 남자가 시암과 그녀의 어머니가 일하는 마사지 가게에 도착했습니다. 이 남자는 검은색 벤츠를 타고 있었고 무장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금방 가게에서 떠날 때는 운전을 과격하게 하더니 다른 차량들을 들이받으면서 빠른 속도로 운전했습니다. 사고를 냈음에도 그 남자는 멈추지 않았고 피해를 입은 운전자가 그를 따라가기 시작했지만 결국 잡지 못했습니다. 시암의 어머니는 경찰을 만나 펠라이니가 의심스럽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전에 시암과 다툼이 있었고 무장을 한 채로 가게에 왔다가 나가면서 굉장히 화난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암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여기저기 알려지면서 부작용도 발생했습니다. 우선 그녀와 그녀의 어머니가 마사지 가게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어머니가 손님들과 찍었던 은밀한 사진들마저 유출되면서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시암이 사라진 그날 딸과 어머니는 많은 손님들을 만났었습니다. 시암의 어머니 카르멘도 조사를 받았지만 체포되거나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시암이 사라진 지 일주일 후 손자를 데리고 낚시를 하던 농부가 사탕수수 밭에서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즉시 현장을 신고했습니다. 불행하게도 발견된 시신은 시암이었습니다. 농부는 본인도 군대에서 복무했고 끔찍한 것을 많이 봤지만 이번만큼 충격을 받은 것은 처음이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끔찍했는지 그가 본 시신이 사람의 몸이라고 인식하기까지 시간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매우 강한 휘발유 냄새가 진동했는데 이는 범인이 그곳에 불을 지피기 위해 연료를 사용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밤에 가랑비가 내리지 않았다면 아마도 들판 전체가 불에 탔을 것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시암은 수갑을 차고 있었고 머리에는 담요를 뒤집어 써서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용된 무기는 망치로 추정됐습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두부 손상으로 인한 치명적인 출혈 때문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녀가 숨을 거둔 뒤에 불 속에 집어넣어졌고 몸의 90%가 새까맣게 타버렸습니다. 이 사건은 그녀의 가족이나 지인뿐만 아니라 남아프리카 전역에 충격을 줬습니다. 이번 사건의 잔인함을 토대로 역학조사 결과 누군가가 그녀에게 굉장히 화가 났다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수사 중 경찰은 펠라이니의 차가 시암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으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서 사고를 당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건을 조사하던 담당 형사는 또 다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2년 전에 펠라이니에게 강제로 끌려가
관계를 가지도록 강요를 당한 여성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여성은 펠라이니가 이를 벌일 만한 모든 장소의 주소를 경찰에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펠라이니의 차량에 추적 시스템이 있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추적 시스템의 기록을 살펴보니 시암의 시신이 발견된 장소에도 있었던 것이 확인됐습니다. 불행하게도 펠라이니가 몰고 있던 차량은 그의 명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가 본인이 아니라고 잡아떼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지만 다행히도 그날 그가 그 차를 사용했다는 목격이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펠라이니는 주요 용의자가 됐습니다. 경찰은 그의 집을 수색했고 그곳에는 많은 종류의 성인용 기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장 중요한 피임 도구는 일절 찾을 수 없었습니다. 펠라이니는 아주 지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에이즈 환자였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퍼뜨리고 다녔던 것입니다. 또한 그는 여성들에게 직장을 제안하며 끌어들이고 관계를 강요하곤 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게다가 존재하지도 않는 회사를 소개하며 사람들을 속여 많은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도 있었습니다. 펠라이니는 사건이 일어난 지 2주 뒤에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행적을 조사하기 위해 그의 사업들을 하나하나 추적했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있었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건 오직 2곳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구금된 펠라이니는 자신의 모든 짓을 자백했습니다. 그는 몇 달 전에 시암에게 3,500만 원 정도를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개인적인 일 때문에 빌리는 것이라며 무조건 갚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갚기로 한 달짜가 지나도 그녀는 갚지 않았고 사건이 발생한 당일 수갑과 무기를 들고 그녀의 직장을 찾아가 돈을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돈도 없고 앞으로도 못 갚을 것 같다고 얘기했고 펠라이니는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강제로 그녀를 데리고 온 그는 그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그녀의 친척에게 전화해서 몸값을 요구하자는 것입니다. 시암은 당돌하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지금 일이 끝나고 풀려나게 되면 신고할 것이라고 말했고 이 얘기를 들은 펠라이니는 그녀의 목숨을 끊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그는 그녀를 질식시키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바둥거리는 다리를 보고 있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 방법은 포기하고 차고로 가서 망치를 집어들었고 그녀의 머리 위에 담요를 씌워 얼굴이 안 보이게 만든 후 머리를 몇 번 가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녀 자체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주유소에 가서 휘발유를 25리터 구입했습니다. 그 후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100km 정도 떨어진 곳까지 이동했습니다. 그곳이 그녀가 발견된 사탕수수 밭입니다. 그는 자백하는 내내 한 점의 감정도 보이지 않았고 본인이 했던 짓에 대한 모든 세부사항을 냉정하게 묘사하며 결코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정말로 그녀에게 돈을 빌려줬는지는 어떠한 증거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게 사실일 수도 있지만 단순히 본인의 형량을 줄이기 위한 거짓말일 수도 있습니다. 펠라이니의 변호인은 체포 과정이 합법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유는 체포 과정에 시암의 가족들이 고용한 사설 탐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법부는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펠라이니는 재판을 받을 때까지 다시 자유로워졌습니다. 2019년 5월 펠라이니는 재판 전 심리에 출석했는데 그는 목발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6월 피부암에 의해서 그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의 사망에 대한 뉴스가 언론에 공개되자마자 많은 사람들은 그가 형벌을 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고 추측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찰은 그가 실제로 사망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했습니다. 그들은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것과 비교하기 위해 장례식장에 그의 지문을 요청했습니다. 게다가 법원 관계자는 정말 피고인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신을 육안으로 확인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과학적인 조사를 걸친 결과 그 시신은 정말 펠라이니가 맞았습니다. 이렇게 펠라이니는 어떤 법적 형벌도 받지 않고 이기적이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펠라이니를 붙잡는데 큰 역할을 했던 여성을 기억하시나요? 2020년 11월 그녀는 친구들을 만나러 나갔다가 한 운동장에서 손과 목이 몸에서 분리된 채로 발견됐습니다. 아직까지 그녀의 사건은 미스테리로 남아있으며 당국은 펠라이니 패거리의 짓이라고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시간 내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처럼 또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날 때까지 모두 몸조심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되며 여러분의 의견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